공석이 된 경호처장 자리엔 누가 가는 걸까? 설마 이종섭은 아니겠지 싶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위대 한반도 상륙을 허용해야 한다는 신원식이 안보실장으로 내정되었고 한일 군사동맹을 원하던 장호진 안보실장은 자리를 신설해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되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바깥으로 드러낸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총리와 대법관을 제외하고 윤석열의 지명은 임명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행을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은 여론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 여론 따위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하는 윤석열입니다.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고 신원식을 안보실장으로 불러들인다. 둘 다 해병대 외압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서 이런 인사를 한 것일까요? 국방부 인사에서 지나치게 김용현에 밀려 신원식이 임명 1년도 안 돼 좌천된 것일까요? 저는 김용현의 행적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도발해 국지전을 벌일 속셈인가? 국내에서 군을 이용한 어떤 계획이 있나? 미국의 보증 아래 일본이 원하는 유사시 내용을 담아 군사 조약 수준의 매듭을 지으려는 것은 아닐까? 안보 인사 뉴스를 들으면서 궁금TV는 이번 안보라인 인사에 남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제2의 차지철로 불리던 김용현 경호처장입니다.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라인을 교체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대통령의 고교 선배이자 핵심 측근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내정됐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입을 틀어막는 과잉 경호 논란의 중심에도 섰던 인물입니다. 궁금TV가 염려하는 것은 국방장관에 내정된 김용현 씨가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는 막가파라는 것입니다. 경호처장 신분으로는 할 수 없고 국방장관은 할 수 있는 것이 작전을 이유로 군을 움직이는 것과 다른 나라와 군사적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선제적 조치를 하는 인물. 그래서 국방장관으로서 김용현이 위험한 것입니다.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김용현이 말하는 강력한 힘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입틀막과 같은 힘을 말합니다. 윤석열이 입틀막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을까요? 이런 것을 원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김용현이 즉흥적 판단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가리가 텅 빈 윤석열은 흡족해서 김용현을 국방장관으로 영전까지 시키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나 이미지 부분에서 윤석열에게 이루었던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용현이 북한과 국지전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윤석열의 임기 보장을 위해 김용현이 친위 쿠데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없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염려합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주도한 뒤 초대 경호처장을 맡아 지금까지 근무해왔습니다. 대통령 행사에서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과 정치인 등의 입을 틀어막는 등 경호처의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야당은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입니다.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검찰 조사에서는 경호처 건물로 검찰을 부르자는 아이디어를 김용현이 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에 장호진 안보실장을 새로 만들어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내정하는 연쇄 인사를 냈습니다. 신 장관과 장 실장이 임명된 지 1년도 채 안 돼 교체되면서 경질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새 체제를 갖춘 거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김용현 경호처장 한 명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고위직 인사가 2명이나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는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겁니다.
사실상 김용현 후보자를 위한 원포인트 인사가 아니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안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선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근처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했을 때도 꿈쩍 않던 대통령실이 갑자기 안보 문제로 장관을 교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실장이 8개월 만에 갑자기 생긴 안보특보로 가는 것도 사실상 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기 위한 위인 설관이 아니냐는 겁니다. 외교가에선 미 대선을 앞두고 외교부 차관을 지낸 외교 전문가인 장 실장 대신 군 출신인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주 국회에선 김 후보자가 국방부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님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의 충암파, 신원식의 국방파가 김 후보자는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묻고 있는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 그 번호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최소 11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이었던 인사가 없었지만 최근의 인사는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노조 말살을 주장하는 김문수란 놈이 노동부 장관이 되고 공과사 구분도 못하고 노조를 파괴하고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대해서 갈등 사안이라 말하고 그것도 MBC 민영화를 추진한 이진숙이라는 년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역사 관련 단체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하더니 급기야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김영석을 임명했으며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하지 않는 인사, 노동자를 경시하고 노조를 파괴하지 않으려는 인사, 야당과 정부 비판 세력을 공권력으로 핍박하지 않는 인사를 윤석열 정부 안에서 찾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남은 임기 3년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무식한 방법 하나 소개하자면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인기 없는 국회윤리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무리한 제명이었다라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는 것을 감수하고 향후에 같은 이유로 보복당할 것도 감수하고 거부권을 막지는 못할 망정 건건히 행사하라고 건의한 국힘 의원들과 국회의장석 앞에서 구호 외치고 의장 명령을 듣지 않은 국힘 의원들 30여 명에 대해서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죄를 물어 제명하고 윤석열 탄핵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일로 열을 받아서인지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 이야기가 단순한 푸념만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징계가 왜 필요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법률로서 여러 가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비롯해 특별 대우를 받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그것이 꼭 형사법으로 처벌할 일이 아니더라도 국회 스스로 권위와 질서를 위해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이자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라고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란 것이 1991년 2월 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라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구체적 실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국회규칙으로 마련된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이라는 것인데 1991년 5월 8일에 제정된 규칙이 바로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규칙으로 마련된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을 어길 경우 징계를 받습니다.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명령과 질서유지권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거나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중단시키려 할 때 40분 정도를 의장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힘이 구호를 외치면서 단상 앞에서 단체로 위력을 보이면서 소란을 피웠던 행동이나 법사위원회를 막으려고 국민이 이미 얼마 전 복도를 막아 부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국회는 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권위를 의원들이 무시하면서 행정부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하는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소위가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이 있을 때 국회가 자율권에 의해서 당의 의원을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하여 불체포 특권과 국회 본 회의 발언과 상임위 발언에서 면책 특권을 가지는데 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국정을 심의하고 개개인이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의원 직무의 중대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신분을 보장하고 직무상 발언과 표현과 표결의 자유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비하여 국회의원 징계는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헌법과 국회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의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비하여 징계는 의원으로부터의 품위 유지나 그 직무의 수행에 따라서 법률 적합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책 특권이 국회 안의 징계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의 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처벌도 의원이란 신분에 따르는 권리의 박탈이나 또는 직무 정지를 징계의 종류로 삼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 활동에 여야를 막론하고 무척이나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 정상적인 방안이 아닌 막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장 정치와 통치로 일관하는 윤석열이 탄핵을 통해 먼저 끌려 내려오느냐, 아니면 윤석열 3년 동안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망가지고 많은 민주당 인사와 저항하는 시민들이 고초를 당하고 난 뒤에 대선 투표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느냐의 선택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댓글창에 윤리특별위원회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